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김만배 얘기 아니면 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김만배 이야기는 매우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정치권을 강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를 강타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저런 단식 아닌 이상한 단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불안에 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김만배 이 대선판, 이 허위 조작 대선판이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국가 원수를 뽑는데 조작을 했다. 정치 공작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사실로 지금 딱 확인이 된 이상 이 문제는 그냥 덮고 가거나 적절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뭔가 확실하게 뿌리까지 다 발본색원하고 뽑아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재명이는 어떨까? 이재명이는 말이죠.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보도하자마자 다른 언론사보다 제일 먼저 SNS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배우가 과연 어떤 커넥션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만약에 이 정치 공작에 어떤 연루가 돼 있다라는 어떤 문제가 나중에 검찰 조사로 밝혀진다면 그는 아마도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오죽하면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김만배 허위 인터뷰가 지금 추천수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선 캠프가 그 댓글을 지시하면서 윤석열 심판하자라는 댓글을 계속 선동을 하면서 두루킹을 연상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 두루킹. 예를 들면 2022년 3월 6일, 대선이 3월 9일이죠. 3월 6일 날 밤 9시 22분에 대선 사흘 전날이죠. 사흘 전날. 3월 6일이니까. 9일 날이 대선이니까 말이죠. 이 사흘 전날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6일 밤 10시 22분 딱 1시간 뒤에 이재명이가 말이죠. 언론보다 빨리 SNS에 자기 SNS에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게 왜 언론보다 이렇게 빠를까요? 지금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됩니다. 3월 6일 밤 10시 22분 바로 1시간 뒤에 이재명이 다른 언론보다 빨리 SNS에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3월 7일 그 다음날 대선 이튿날 전날 새벽 녹취록 보고 마음 돌아선 분 추천수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녹취록 보고 이제 마음들이 돌아선 사람들이. 2020년 3월 8일 대선 전날은 이재명 캠프가 댓글을 지시했습니다. 댓글 달아라. 투표로 윤석열 심판하자 등등 선동을 계속 달아 했습니다. 2023년 9월 7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9월 7일이 바로 언제입니까? 네. 9월 7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드디어 민주당이 연루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이러한 성명을 냈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 몸통 중에 한 명인 이 김만배하고 또 전국언론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전국언론노조 전 위원장을 했던 이 신앙님이라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죠. 이 사람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열었습니다. 둘이. 꾸몄다는 그 의혹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해당 인터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글이라든가 추천수를 조작한 30대 남성이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게시물 추천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서 지난 1월 3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이 앞서 지난해 3월 MLB 파크에 올라온 화천대유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군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박 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박 씨는 해당 기사의 게시글을 보고 난 후에 다른 회원들이 해당 글을 볼 수 있도록 추천수를 계속 조작했습니다. 이어서 녹취록 보고 마음 돌아선 분이 있나요? 라고 게시글을 또 별도로 작성한 후에 이거를 열람하면 게시글의 추천수를 한 개씩 자동으로 올려주는 스크립트라는 매크로를 삽입했습니다. 이 매크로 삽입하고 이걸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옛날 드루킹이 생각납니다. 김경수 드루킹 조작. 예. 대선을 이틀 앞둔 3월 7일 새벽에 벌어진 일. 이걸 두고 재판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한 그러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하고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추천수 조작 규모가 73회 작고 이 친구 이 개인입니다. 이 개인.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형 집행은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3월 9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엠팍이라는 데서는 추천수 조작을 발표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누른 적 없는데 해킹됐다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MLB 파크는 엠팍이라고 그러죠. 지난해 3월 7일 새벽 상위권을 차지했던 김만배 녹취록 게시물의 추천수가 조작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엠팍은 오늘 새벽 벌어진 특정 게시물 추천수 조작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며 확인 결과 지금은 삭제된 게시물의 이미지 태그에 특정 게시물을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 URL이 삽입돼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엠팍은 우선적으로 초동 조치는 완료돼 이미지 태그에는 URL 삽입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지만 기술팀과 함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대책을 세운 뒤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게시물이란 것은 역시 그 뉴스타파 기사 내용입니다.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라고 주장한 허위 녹음 파일에서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윤석열이가 내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그 사건이 없어졌어. 통했지. 그냥 봐줬지. 라고 신앙림 전 뉴스타워 전문위원에게 김만배가 얘기하는 녹취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시 3월 6일 오후 9시 22분쯤 해당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자마자 한 네티즌이 엠팍 게시판에다 기사를 링크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추천서는 아주 초스피드로 급속도로 늘었고 7일 새벽 무렵 해당 게시물이 엠팍 게시판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특히 새벽 4시부터 다수 엠팍 유저들이 자신은 추천을 누르지 않는데 이상하다. 자신의 아이디로 추천이 계속 눌러져 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원들은 이게 왜 추천이 눌려있지? 누른 적도 없는데 라고 의문을 표했고 나 추천한 적 없는데 왜 추천이 돼 있냐? 해킹하는 글들까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추천이 돼 있네. 전 지금 이 글을 처음 보는데 해킹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말이죠. 누구보다도 빨리 SNS에 전파했다는 것.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캠프는 댓글 조작을 직접 가담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3월 6일 밤 10시 20분경에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말이죠. 이제 이틀 뒤면 대선입니다. 이 양반 이재명이가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화면을 첨부하며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언론보다 먼저 이 게시물을 올린 시간은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지 딱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1시간 지났을 무렵인데 이 내용을 최초로 인용 보도한 언론사보다도 30분이 빠르다는 겁니다. 또한 20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3월 8일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 조직인 촛불민심 시민특별위원회 촛불특위라고 그러죠. 웃기는 특위가 다 있습니다. 촛불특위, 호롱불특위 또 만들죠 뭐. 호롱불특위. 예? 주마등 특위 뭐 이런 특위를 계속 만들면 되겠네요. 이 촛불특위 측은 뉴스타파 관련 보도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에게 댓글 좀 달아라 하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촛불특위 300여 명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이들은 우리가 여론이다. 진실을 알리고 퍼뜨리고 댓글을 달도록 하자. 이명박의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 또 속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배우는 윤석열이다.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주 정치 공작이 그대로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촛불특위는 대장동 의혹, 야권 후보 단일화, 윤 후보의 부동산 의혹 등 관련 특정 기사의 URL을 공유하면서 해당 기사의 이 후보 지지층이 댓글을 달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악마적인 말이죠. 이 김만배하고 신앙님의 둘이의 허위 기사가 이렇게 뉴스타파에 보도되자마자 30분 다른 뉴스보다 30분이나 빨리 다른 매체에서 방송보다 30분 빨리 이재명이가 SNS에 올렸다는 것. 이게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숨어 있지 않나. 아니면은 왜 이렇게 빨리 방송사보다 빨리 올렸을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이 많이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다.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촛불특위는 대장동 의혹, 야권 후보 단일화, 윤 후보 부동산 의혹 뭐 이런 걸 막 내면서 말이죠. 댓글을 달게 유도하고 지지층이 댓글 달아라 하고 댓글 달면 또 그대로 살포하고 이 해당 대화방에는 민주당 소속 주 인사하고 시도당 당직자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 조작보도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조작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최대 수혜자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이익 본 거죠. 이 원내수석 부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이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집니다. 만약에 연루됐다면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납니다. 대선 3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사건 몸통이라고 하는 조작 방송이 이루어졌고 JTBC, 민주당 성향 기자들이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받아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기사를 악순환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건 민주당 세력이 도와가면서 합의하에 문제를 키운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독재정권 시절에는 선거 전에 북풍과 청풍 이런 것들을 악용했는데 민주주의가 안착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대엽 병풍 조작 사건, 드루킹 여론 댓글 조사 사건 이건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간다.
이번 게 바로 그것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민주당이 한 겁니다. 이 김대엽 병풍도 민주당, 드루킹 여론 댓글도 민주당 김경수, 김대엽 병풍 조작 사건 잘 아시죠? 이해창 씨 있을 때, 이해창 씨 때 서른 의원도 관계가 있죠. 네. 이런 아울러 이 조작 방송을 기사한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이 문제를 키우기 위해서 기사를 쓰기 며칠 전부터 계속 의혹을 확대하고 다른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정황이 있다면서 미디어 정책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이 보통 크게 벌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꾼들과 범죄가 결탁한 희대의 국기문란 행위, 또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범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기문란이자 자유민주주의 파괴로 보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김대엽 허위 보도 이후에 우리나라 선거가 온갖 공작 사건으로 얼룩졌지만 그 수혜자가 전부 다 민주당이었다는 거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야 이 전모를 밝혀낼 수 있고 배후가 밝혀지면은 영원히 선거 공작을 이제 추방하기 위한 절대적인 장치를 국가가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커피가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됐죠. 커피. 커피는 사실은 보면 검찰 직원이 타줬다는 겁니다. 검사가 타준 게 아닙니다. 검찰 직원이 타준 거를 이걸 갖다가 이 윤석열 검사가 타줬다. 이렇게 조우영에게 타줬다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낸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대선판에 완전히 판가리를 하는 그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김만배하고 신학님 전 민주노총 산하 전국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가 오늘 김 씨의 인터뷰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72분 분량 녹음 파일에는 김 씨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거짓 발언하는 김 씨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72분 분량의 녹음 파일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 김만배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 씨하고 인터뷰를 딱 해가지고 딱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살살살살 이 확산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정치 공작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겁니다. 9월 달부터 했으니까 9, 10, 11, 12, 1, 2, 3, 6개월 전부터 정치 공작을 바로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김 씨는 9월 15일 신 씨와 인터뷰에서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도 박모 검사도 아니고 검찰 직원이며 조우영 씨 혼자 커피를 마셨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당시 신 씨는 조우영은 가가지고 박 누구누구하고 박 검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라고 묻자 김 씨는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보도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대검 중수과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고 박모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준 것처럼 보도한 겁니다. 녹음 파일에는 신 씨는 인터뷰 당시 계속해서 윤석열이 수사 무마해줬다는 김 씨 발언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계속 던진 상황도 발견됐습니다. 뉴스타파 녹음 파일에서 말이죠.
이 녹음 파일에는 신 씨가 뉴스타파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김 씨가 인터뷰를 했다는 그런 정황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 씨가 부고 기사를 보고 김 씨의 연락처, 김만배 연락처를 구한 이후 김만배를 찾아왔고, 김만배는 선배가 누구누구 선배가 신앙님 근황을 알려줬다 이러면서, 야, 내가 알아보니까 뉴스타파가 애들하고 가끔 만나서 연금으로 술 먹으러 다니고 잘 살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러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형 내가 아는데 경제적으로 재주가 없고 누구한테 삥 뜯지도 못하는 형이라 지금 되게 힘들 텐데 내가 해줘야 하는데, 아 참 그 형, 이거 김만배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김만배는 그냥 우리 이거 좀 잠잠해지면 고문료나 많이 가져가서 이제 화천대유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거기 고문이나 하라 이런 뜻이죠. 고문료나 많이 가져가서 형 편하게 살아. 고문 부정한 회사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직을 신 씨에게 제안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신 씨가 김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허위 인터뷰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지난 1일 신 씨를 전격 압수수색하자 뉴스타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작년 대선 직전 보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녹음 파일을 보도 이틀 전 작년 3월 4일 신 씨로부터 제보받았고 보도 과정에서 신 씨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댓글을 보면 참 이 독자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사필 기장이다.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 얘기했습니다. 장상화라는 분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를 안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 만배야 물론 벌은 받고. 그 다음에 이 자운 선생이라는 필명은 참 악질적인 놈들이네. 국가 변란을 기도한 놈들 모두 사형시키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보도한 언론사들은 반드시 문 닫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몽이라는 필명은 정권만 잡으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저질렀을 텐데 세상 일이 특히 나쁜 짓은 더 꼬이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 거다. 그래서 사필기정이란다. 죄값 받아야 죽을 때까지 살다가 시체가 되면 나와라. 죽을 때까지 살다가 시체가 되면 나와라. 그리고 가짜뉴스 보도 언론은 꼭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끝내자.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동관 위원장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적당히 조사하겠다. 검찰 조사가 끝난 후 뭐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딱 조치가 되어 나쁜 짓을 딱 한 언론인이 나타나면 그 나쁜 짓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다 하고 바로 조치를 갖다가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느냐. 유관기관과 함께 TF팀에서 결정해서 원 스트라이크 원 볼로 아니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그냥 바로 조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주 선택의 아주 잘한 선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 좌편향된 언론이 지금 이렇게 다 기울어져 있는데 전부 거의 다 90여 %가 전부 좌파에 물들어 있습니다. 노조,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 안 하면, 아니 무슨 기자들이 언론이 노조입니까? 노조원들이 기자라면은 노조 정치적 목적, 그게 친북 정책 아닙니까? 이 노조들, 저희들 이익에 따라서 언론이 좌우된다는데 그게 언론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자면 언론 노조, 노동조합 이 자체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시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리버드라는 필명의 댓글은 말이죠. 이재명 김만배 일당은 바른 길을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사기, 거짓말, 음모, 모략, 가짜뉴스 조작 등으로 한탕하고 그 돈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쥐고 나라를 헤쳐먹고 설친 희대의 도둑놈들에 다름없다. 이 조선일보 이 기사에 이 댓글에 달린 겁니다. 커피는 검찰 직원이 타죠. 한 뉴스타파의 그 기사에서 이런 댓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오안이라는 이 필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부정한 좌파 정치 작전 몰입애들이 부동산, 금융, 제조업 등 모든 경제 분야와 게다가 정치권까지 속속들이 굴파고 들어가 나라 망하라,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자 작당을 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겉은 진보 좌파로 포장한 종북 공산주의 정당인들 잘 걸러내야 되겠고 제대로 된 정치 선진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아주 수없이 많이 달렸지만 이것만 좀 순서대로 읽어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미니 왜곡에 의한 정권 찬탈기도 구테타 사건으로 몇몇 특정 언론사와 방송사들이 직접 가담한 모반 사건이므로 이에 적극 가담하고도 이를 감추거나 왜곡하려는 자들은 이 정권 찬탈 구테타의 수괴와 동일하게 극형으로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명을 면하고 싶은 자들은 최대한 신속히 본 구테타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내막들을 자발적으로 숨김없이 실토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자수하여 그 목숨을 부지하기 바란다. 이렇게까지 댓글도 작성한 분도 있습니다. 여론조작 김경수 시즌2다. 이건 필명이 국민입니다. 또다시 불거진 대선 여론조작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나오는 범죄자는 반드시 국가 반역죄로 처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찬수라는 분은요,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이 녹음 자료를 공개하네. 겁이 난 모양이다. 잉여인간 토차가 악플로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것들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육군 병장 K병장은요, 사필 기정이다. 악마 같은 거짓말이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댓글이 많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에 커피는 검찰 직원이 타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뉴스타파, 이런 기사에 그냥 댓글이 무지무지하게 무한정 달리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벌써 한 마음 한 뜻이죠. 이 극좌파들, 소위 말해서 패거리들, 이재명 패거리들, 이들을 제외하고 양식 있는 국민들, 개딸들 제외하고 말이죠. 문파라든가 개딸들, 또 이재명파, 문재인파를 제외하고는 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은 지금 굉장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이들의 잔당을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지키는 그런 전환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